허재무 씨의 2주의 한 장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많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바로 이 대사입니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국모 하면 좀 뭐가 떠오르세요? 국모요? 네. 저 국모하면 저는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그렇죠. 뭔가 나라를 위해서 시대 좀 참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국힘의 김대식 의원이 김건희 씨 입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모인데 국모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저 입원 좀 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하필 특검 시작 전에 입원을 한 김건희 씨. 지금 네티즌들은 국모가 아니라 주모다. 주가 조작 모의의 1등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부인 국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뭐 영부인도 아닌데. 반창고로 입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그냥 또 김건희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은 불법적인 일을 했고 조사를 앞으로 받을 거고 검찰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국모라는 표현 쓰고 좀 옹호하고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의 감정에 맞는 것이냐.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그 지병이라는 걸 저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우울증으로 전 대학병원 입원했다는 사례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극심한 우울증. 극심한 나도 우울증. 옹호하네 나도. 뭐 가까운 네. 서정 변호사가 약을 뭐 받고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잖아요. 우울증이 있었나 봐요. 뭐. 우울하겠죠 삶이. 생각해봐요 진짜 얼마나 저는 우울하겠어. 우리 김건희 씨가 병원 갈 때 됐다. 수사가 다가오니까 병원 갈 때 됐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곧 좀 시간 지나면은 휠체어 탈 때 됐다. 휠체어까지. 아니 근데 너무 이제 입원 시점이나 진료를 받은 시점이 공교로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왜 갑자기 특검이 출범하니까 진료를 받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검찰에 또 나오려니까 또 이렇게 입원을 해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 갈 때쯤이잖아요. 네. 정말 이 화상이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지금 저기 G7 가 있는데. 지금 우라통 터져. 당연히 우울증 오지. 저 그리고, 비행기가 내 비행기인데. 그리고 3차 소환장 왔는데 네. 당연히 우울증 오죠. 이제 특검이 지금 활동 곧 시작하는데 16개 혐의 조사받아야 되는데 우울증 안 오겠어요? 우울증 올 것 오죠. 같아요. 네. 아니 솔직히 근데 지금 이제 김대식 의원 얘기했는데 아직도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대통령실 근무했던 분들은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충심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윤핵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라서 이제는 언급 자체를 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언급을 안 그러니까 하려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네. 뭐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막 윤석열 그러면 저기 잠깐 회피 전략으로 가는구나. 이런 거지 이런 네. 거. 회피 전략. 아니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의 죄과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김상민 전 검사라는 분 조국을 수사했던 그분에 대해서 공천만 주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공천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국가정보원의 법률특보라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지금 줬다는 건데 네. 이거는 위인설관 아닙니까 이게? 아니 뭐 위인설관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인사권을 누가 행사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그 인사권 행사 자체가 김건희 씨가 개입된다면 이것도 국정농단이에요. 말도 어려워요.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그러니까, 뜻이잖아요. 네. 아니 뭐 저 역대 영부인 최초로 비화폰도 쓴 사람인데 네. 뭐든 다 있겠지. 윤석열은 비화폰 안 쓰고, 윤석열은 자기 폰으로 통화하고 민정수석하고. 근데 저는 이게 김건희는 아마 비화폰 쓰고. 이번 특검에서도 들어갈 수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 이제 김건희가 김상민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김영선한테 장관 자리 주려고 하니까 그렇지. 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 일단은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법률특보라는 자리에 맞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국정원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검찰과 소통을 하지만 공안 검사들하고 공안부에 소속된 그렇죠. 검사들하고 소통하는 네, 건데 네. 김상민은 공안 검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국정원에는 이미 김남우 기조실장이라는
검찰에서 파견은 중책자가 있는데 중복으로 또 검찰에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를 만든 이유를 의심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국 장관 털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 심리로 해주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 사사시 터는 와중에서 그런 윤석열의 인생 기획은 누가 해줬을까? 코바나 컨텐츠스러운 기획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씨가 VVIP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네. 윤석열 정부를 주무르지 않았나. 뭐 그게 다 스토리처럼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꼼짝을 그러니까요. 못했지. 꼼짝을. 아니 근데 그 김건희 관련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도 바뀐 데다가 이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스멀스멀 지금 크게 나올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정가에 김건희와 관련된 뭐 새로운 얘기들 이런 거 좀 없습니까 혹시 국민의힘 주변에는? 모르겠는데요. 네. 모른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모르겠는데. 다른 방송 얘기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죠 지금? 잠깐 하시네.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소문들은 있는데 아직 그걸 팩트로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뭐 아니. 특검을 통해서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뭐 제보도 많이 나올 거고.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밤에 보도가 나온 건데 심야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까 주모라고 하는 그렇죠. 주가 조작 모의. 네. 거기 미래에셋증권에 전화해가지고 직원하고 나눈 대화가 그렇게 많았는데 말 그대로 주가 조작을 방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혐의가 짙은 단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도대체 검찰은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그 녹취가 언제부터 검찰이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의심합니다. 10년도 더 됐을 것이라고. 압수수색을 이번에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네. 알고 있는 걸로는 네. 네. 저는 윤석열 지청장, 지검장, 그다음에 총장 시절에도 그 녹취 파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저는 눌러왔다고 생각해요. 은폐해 온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의 인생 전기적으로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봤으면 좋겠어. 아니, 누가 이거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도 그럴 법한 게 이 대화가 2020년에 나온 대화가 아닙니다. 맞아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묵은 대화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지금 2025년에 서울 고검에서 재수하니까 뿅 하고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중앙지검 이창수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혐의 주려고 변호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알면서 했을까 모르면서 했을까. 근데 어쨌든 10월달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은 모른다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아니, 고검에서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근데 참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어쨌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냥 수사하는 형식 흉내만 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창수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의지대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그런 것들은 직권남용으로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퇴임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책임 추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창수한테 물을 게 몇 가지가 있죠. 혹시나 비화폰 썼는가? 이창수도? 예, 물을 수도 있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했는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는가? 이거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원래 검찰은 수사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이원석 총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원석 총장이 뭐 살짝 삐딱한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만약에 왔다면은 이거 전부 다 직권남용되죠, 전부. 이현석 검찰총장은 뭐 비하폰 줬더니 필요 없어 하고 뭐 책상에 넣어놨다는 거고 그러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민정수석과 한 거잖아요. 김건희랑 직접 하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의심이 그 전화를 들죠. 이용해서? 실제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아니, 국정원장하고도 뭐 문자하고 뭐 그럼요. 통화하는 사이였으니까 네. 뭐든지 다 했을 것 같아 진짜. 본인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아니 그리고 허재무 씨,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3프로 TV에 경제 방송을 하지만은 네. 자신의 자산을 맡긴 다음에 40% 수익을 자산을 맡은 사람한테 나눠준다. 수수료로.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정말 고액 자산가들의 수수료는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네, 수십억 단위. 그렇지만 40%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오늘 물어봤는데 네. 많아야 2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수수료를.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40%면 벌써 따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면 내가 번 돈의 40%를 넘겨줘도 될 만하냐. 투자 좀 해보시지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뭐 적극적으로 했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계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지만 정말 사전에 알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야 이거 투자해, 이거 뭐 대박 날 수 있어, 뭐 이렇게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밝혀진다고요. 감추려고 해도 안 감춰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삽으로도 못 맞고. 아니 근데 왜 이런 일들은 왜 정권이 바뀌어야만 수면 위로 오르는 겁니까? 권력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네. 더 쉽게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수준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채 검찰 고위직들의 상습적인 비리형이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어둠 속의 구조 이런 식으로 저는 묻혔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 내부에 있었던 관행적 비리들이 터져 나왔다. 결국 윤석열이 대한민국 검찰을 망하게 하고 본인이 역으로 또 대한민국 검찰의 마지막 개혁에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아니 워낙 또 이제 김건희만 가지고도 거대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뭐가 또 있겠나 싶은데 오늘 또 이제 속보가 하나 나온 게 네. 경찰에서 김건희의 모친이자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를 그 농지법 위반으로 또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경찰에서 이것도 김건희 일가를 상대로 한 여러 혐의들 중에 시작점으로 보여요. 가장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수준이 낮은 거. 네. 그러니까 네. 점점 강도가 높아질 거고. 뭐 그분도 사업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계좌 조작한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고 다른 범죄행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평택건이 대단히 김건희 일가에게선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평택건이요?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평택이라고 하면 좀 그게 약간 이제 설명해 주시면. 최은순 네. 씨랑 오빠인 김준호인가 누군가요? 김진호. 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이 세 명이 다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수입 관련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것도 그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인천항 게 있고 평택항 두 개가 있어요. 네. 평택항 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더 클 거예요. 그게 엄청. 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고 그 일가족이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의 엄혹한 감시하에서 감시 조용히 안 있고 해도 한다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검찰 때부터 감시 안 해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네. 윤석열이 대통령 저기 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잖아요. 이 사업을 빙자해서 비리도 마다하지 않는 특정 어떤 집안이 검사라는 대릴 사이를 하나 사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방어막으로. 이게 영화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네. 최민식 씨가 결국은 자기 아들 검사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봤더니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됐는데 그러면 특검부 4명 인선도 제일 빨리 지금 완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8명 추천했고 4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름을 좀 보다 보니까 김건희 큰일 났다. 왜요? 왜? 여기 김영근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름이 있던데 네. 이분이 검사장은 못된 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부산지검의 특수부장 한 번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 1부장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찰의 칼잡이 중에서 가장 고품격 칼잡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검사장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버젓이 이름이 있는 걸 보고 하필이면 또 김건희 특검에 있는 걸 보고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 냅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특수통 중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장을 못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특수통인데 윤석열 라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공직자들 스타일 알지 않습니까? 인사에 밀린 것은 밤새 진짜 잠 못 잡니다. 잊지 못합니다. 왜 이러지? 아니 왜 또 이렇게 땅을 치는데 쉽게 말하면 가만 안 이런 두겠어 그 이제. 윤석열 일당이라는 것이 검찰의 하나였던 거죠. 그런 검찰의 내부에 나쁜 사조직을 척결하는 네. 하나의 계기도 되고 검찰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대단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계 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거의 법조팀에 통상적으로 일간지에는 5, 6명의 인원이 있는데 지금 배로 늘려가지고 파견이 운영하는 오나요? 상황이고 보니까 김건희 특검은 사무실이 그 KT 새로 지은 사옥 있잖아요. 웨스트 빌딩에 원래 정부가 3층을 3개층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도 옛날에 방통 이런 데 맞아요. 들어있었는데 네. 그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지은 건물에 아마도 입주를 한다는 것 같고
뭐 조은석 특검은 이제 서울 고검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 주변에 사무실 알아본다고 하던데 이렇게 여러 군데 특검이 벌어지다 보니까 브리핑만 하더라도 하루에 3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밤낮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 브리핑 외에 이제 네. 지금 무슨 조사하고 있어, 증인 누구 불렀어, 어떠한 혐의가 확인됐어,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취재 다 하셔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구교행의 정치비상구 이거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고의 저는 이제- 법조기자시잖아요. 법조 출신이잖아요. 최고의 법조에 법조기자시잖아요. 아니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전 방송 잘해야지 지금. 방송을 하면 제가 특종 단독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는 가서 이제 취재하시고 오후에는 방송하시고. 아, 근데 지금은 사실 발 빠른 기자들이 필요한데 발이 좀 느려가지고. 근데 구 기자님은 발이 아니라 그냥 네. 전화 한 통하면 다 되는 거 그렇긴 아니에요? 하죠. 예, 그렇긴 네? 하죠. 예. 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네.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기자들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메인은 내란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이 뉴스를 너무 가십성 기사를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예. 쏟아낼 가능성이 드디어 있다고 신발 수치가 치수가 확인됐습니다. 맞아. 이런 분들이 신데렐라 흡수할 수 수사. 있어 보니까. 네. 김건희- 드디어 계룡산에서 무당 네, 김건희 씨 신발 찾았습니다. 콩지인가 팥지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들 이야기로 아이고, 여성분들 사실 도배될까 봐 사이즈가 다 좀 거기서 걱정이 오는데. 되기도 하고 사실 제가 뭐 대놓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 떨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곤란하다. 네. 원장님 그 많이 기사화에서 16개 혐의 중에 다 저는 사실 다 얽히고 설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좀 경중을 따지자면 양평을 생각하는 기사들도 좀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정농단이니까. 네. 양평 아니면은 뭐 공천특혜 이런 느낌으로 가는 쪽이 많던데.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게 금방 말씀드린 양평이고요. 그다음에 공천 부분은 이게 여차하면은 국민의힘에게 불똥이 튈 수 있어요. 아. 이른바 이제 위원정당 소송 논란.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저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만날 합쳐진다? 거라고 봅니다. 네. 어느 순간에. 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지금 기자들이 이제 친한계 의원들 만나면은 얘기를 듣는 게 네. 기본적으로 정말로 이제 내란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정리가 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대요. 해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당이 이제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네. 되는 거 보니까 친윤, 그다음에 영남, 저 기득권 주도 세력들이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수가 다시 태어나려면은 그 카르텔을 깨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못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위헌정당 심판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당의 정강 정책에 우리는 이제 공천은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킨다 뭐 그런 강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강령 그게 아니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일탈이라고 볼 수 네.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뭐 걸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걸지는 네.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제일 바라는 사람은 하와이 홍, 아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이 해산을 바라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해산을 제일 네.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란 그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의 당시에 그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행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이게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그럼 모의만 가지고도 해산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가 기소가 되고 그 정당의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공범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면은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해산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관측들이 있거든요. 세 명이에요. 3명 주도자가. 3명이에요? 사령관이 있고 음. 대대장이 있고 거기 소대장이 있어요. 그 3명이 제일 타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는데 본회의장에 참석 못하도록 그리고 몇 명이 왔나 안 왔나 이거 바로바로 해가지고 바로 보고한 거 아니냐 연락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받거든요. 그거는 방조행위, 동조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분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본인들 죄는 본인들이 잘 알아. 벌벌벌 떨고 있대. 네.